네,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신문기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125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서울대, 신문기자, 외고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일반전형,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고려대 경영대학 일반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신문기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신문기자를 희망하는 귀여운 여학생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신문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좀 기자에 대해서 약간 선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김명엽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도 선생님께서 속 시원히 풀어주실 거거든요. 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이제 김명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간단한 특징과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월등히 우세하고, 둘째, 뛰어난 외국어 능력, 구체적으로 영어 및 일본어 능력을 각 학년 교과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셋째, 교내 신문 편집 동아리 기자활동 및 탁월한 독서 활동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시와 정시 각각에서 할 이야기가 많은 학생입니다. 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경쟁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우리 학생의 경쟁력을 볼 때 수시와 정시를 40대 60으로 평가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40대 60,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수시 가능성이 많이 부족해서 정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수능 점수가 정시 합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했기에 정시 합격 가능성이 소폭으로 더 높은 평가를 내렸음을 밝힙니다. 학생의 경우 모자란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이고 2학년 시기 6월에 비해 11월 사회탐구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시의 모든 입시를 끝나겠다는 전략보다는 정시 합격할 만한 수능 점수를 만들어두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11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으로 동일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한국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한국지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사회문화 역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평균 1.5등급이고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합계 평균은 390.84, 97.71이었고요. 1.12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매우 우수합니다. 이제 한국지리에서 2등급을 맞은 걸 제외하고 나면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이었고요. 또 그보다 이제 더 돋보였던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성적이 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학생의 아까도 우리 그 김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설명하면 현재 학생의 100분위가 약 390으로 서강대 인문계가 약 384에서 385,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이 약 380에서 385 인데 이 대학들이 이제 적정에 해당하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약 389에서 390 정도인데 여기가 소신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는 약 392에서 393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연세대와 고려대를 적정대학으로 설명하지 않음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을 예측할 때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의 차별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학생 중 수능 성적 최하위 학생의 이탈 현상 4만 5천 명 내외가 빠져나가고요. 둘째, 졸업생의 점층적 수능 차비형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7에서 9등급을 받는 재학생 4만 5천 명 내외가 실제 수능에서 이탈
이탈해 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수능 시험과 접근할수록 24시간 수능을 준비해 유리해지는 졸업생이 14만 명 내에 참여해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염두에 두고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 첫째,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리 가형 이탈 및 수리 나형 진입 현상입니다. 고3 6월 모의 수능을 전후로 점진적으로 수리 나형에서 수리 가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이탈 이전에 상위권 점수를 받은 인문계열 학생도 이탈 후에는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연계열 학생의 수리 나형 진입 이전에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꿈꾸는 서울대학의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국수형 중 2개 영역에서는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가 사실 필요합니다. 둘째로 탐구 영역의 불안정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의 문제수가 타영에 비해 적습니다. 이런 적은 문제수로 인해 한 문제로 인해 등급, 표준 점수 100분위의 등락이 심합니다. 물론 학생이 2학년 6월에 비해 11월 성적을 향상시킬 바를 알고 있지만 2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좀 더 안정적인 탐구 영역 성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교과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로 희망하고 있기에 국수형 사과 이해의 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17, 사회 2.23, 영어 2.42, 수학 2.46, 과학 4.56, 평균 2.54 등급입니다. 먼저 반영교과 전체 평균 등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은 평균 2.54 등급으로 외고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목표 대학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16년 입시 결과는 아직 수합되지 않았기에 2015년 서울 지역에 수합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전과목을 기준한 서울대 일반전의 합격생 90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1.00에서 1.94 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2.00 등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합격이 다소 어려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특목고에 재학 중에는 특수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2.54 등급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2등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2.0등급에 최대한 가까운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인문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와 영어 교과의 성적을 특히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과목 성적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2학년 1학기까지 1등급이다. 2학년 2학기에 2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의 반복. 영어는 1학년 시기 2등급, 2학년 1학기 2.5, 2학년 2학기 3등급으로 2학년 시기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는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2학년 시기에 상승했고 과학은 외고라서 1학년 1학기에 6등급,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2학년 시기에 상승했습니다. 그의 과목도 좀 살펴봤는데요. 2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으로 2학년 2학기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문제점은 2학년 2학기 들어 사회, 과학, 교계 과목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주요 교과인 국수형 과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적의 추이도 학생부 종합정에서 평가한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추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말하는데 서울대 전과목으로 기준했을 때 1학년 1학기 2.59등급, 1학년 2학기 2.52등급, 2학년 1학기 2.68등급, 2학년 2학기 2.33등급이었습니다. 즉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는 소폭의 상승세, 2학년 1학기는 하락세, 다시 2학년 2학기를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관련 지으면 특히 국영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3학년 1학기에 2.33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표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명훈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2학년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가 좀 잘 돼 있는데 네. 봉사와 진로 활동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교과 준비가 좀 우수하다라는 점
하지만 또 앞서 이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영역에서 우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비교과 평가에 앞서 중요한 한 가지 문서를 먼저 설명한 후 학생부 비교과 각 항목 각 요소를 항목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전공 의지의 미흡함입니다. 학생은 학생부 여러 곳의 신문 기자를 목표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문 기자이지 국어국문학과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네. 신문 기자를 꿈꾸고 준비하는 학생의 자질은 잘 드러냈지만 왜 굳이 신문 기자를 꿈꾸는 학생이 국어국문학 전공을 희망하는지, 학과에 진학해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학업에 매진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선발 기준은 전공 의지, 지식의 누적, 잠재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즉 전공 의지와 관련한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문 기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국어국문학 전공자의 자질을 갖춘 특색 있는 신문 기자를 꿈꾼다는 점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상수라면 의학 전문 기자나 법률 전문 기자가 아니라 국어국문학 전공 기자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경시대회 10회, 교과 수상 2회, 국어만 받았고요. 글쓰기 8회, 독서 8회, 기타 10회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편이고요. 자율활동은 2학년 1학기에 학급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공모전에서 칭찬 카드 활용 방법 제안이라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공식 동아리로 1, 2학년 교내 신문 편집 동아리 활동을 했고 자율 동아리로 신문 사설 동아리, 수학 동아리 기장으로 활동한 점이 있었습니다. 독서 활동으로는 1학년 교과 독서 10건, 공통 독서 9건, 2학년 교과 독서 16건, 공통 독서 1건, 그래서 다독상을 많이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이 좀 부족했는데 봉사활동의 경우 2학년 9월까지 총 75시간의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학교가 72시간, 개인이 4시간이었어요. 봉사활동의 경우 좀 우수한 평가를 내릴 때는 6개월 이상의 30시간 이상의 개인 봉사활동에 좀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신문사설 동아리와 관련해 40시간의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것도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진로활동은 아직 그 학생부 작성이 덜 돼서 그런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희망 대학 가운데 선생님 준비도가 높은 대학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전형 3지망, 고려대 경영대학 일반전형 논술전형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먼저 연세대와 관련돼서 그 특기자 전형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둘 중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 영역이 더 강조됐을 때 좋은 평가가 있어서 학생의 경우는 특기자 전형보다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활동 우수 전형이 더 바람직하게 그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전형은 이지망인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네. 1, 2, 3지망 중에서 연세대가 가장 준비가 적합하게 잘 되어 있었다라고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 대한 그 진단 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 수능 준비도는 별점 5개입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 전형에 대한 그 수능 준비는 그 수능 최저의 이제 정시 점수로도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교과 비교과에서는 다소 조금 그 보완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그 교과에서 특히 독서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학생은 굉장히 다양한 독서를 많이 했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그게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 얘기는 참 많이 있었지만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학생은 신문 기자는 있지만 국어국문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서 활동에서도 좀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신문 기자 활동은 굉장히
특색 있게 돼 있는데 그걸 국어국문학과 연관지은 연결고리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교집 편집반 활동을 하고서도 그거 국어국문학과 연결고리를 잡아내서 이런 목적으로 국어국문을 전공하기 위해 내가 신문교집 편집반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지금 제일 아쉬움이 남았고 전공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으로 보완을 좀 계속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김영엽 쌤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준비 상태가 높은 그 희망대학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교 활동 우수사 전형에 대한 준비 상태를 좀 점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 상태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신문 기자가 아니고 국어국문학과라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두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하장 그 희망 준비 상태가 가장 좋은 그 연세대학교의 어떤 그 준비도, 그다음에 특징,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희망 가운데 연세대 준비도 가장 높은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학교활동 우수사 전형 종합전형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모집 인원 9명인데 2년간의 경쟁률은 2015년에 17대, 2016년에 10.33대 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의 범위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로 비교과 활동의 경쟁력이 지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교역 공통양식 3문항에 진로 선택 과정 또는 역경 극복 사례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시 서류 평가에 파악한 특징적인 내용의 확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은 인문 90%였습니다. 2015학년대 합격자는 전원 내신이 3등급 이내이며 모집 단위별 약 80에서 85%가 내신 2등급 이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도 좀 2등급 이내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과 더불어 균형 잡힌 학교 활동이 요구되고 충원 합격률은 인문이 178%였습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리, 나영, 영어, 사탐,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내, 사탐은 자유선택 2과목의 평균 등 한국사는 3등급 이내를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 인문계 합격생의 기준은 1.0에서 1.8등급 사이였습니다. 교과 관련 부족한 수학, 영어, 성적 보완 및 성적의 추이를 상승세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소개서를 탄탄히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연세대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학생은 여러 가지 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면 수능 점수를 하락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시 점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시에 초점을 두면서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 있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시전형 인문계열인데요. 2017 기준으로 모집 인원은 46명이고요. 2년간의 경쟁률은 15년 3.52대 1, 16년 2.81대 2, 전형 방법은 수능 100인데 구체적으로 국수형은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만 탐구 영역은 수준 성적표에 기재된 100분위를 활용해 대학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학은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 1.1을 곱한 값을 활용하고요. 고대와 연대에 비교해 보면 아래 그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서울시 교육연구대가 발행한 2016 정시 자료집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100분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최고점이 395, 최저가 376이었습니다. 각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달랐기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영어 100분위, 탐구 100분위를 보면 아직 좀 학생의 성적으로 탐구 100분위에 좀 모자라는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 2학년식의 안정적인 국수형 수능 성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사회탐구 영역을 고려하고 일본어에 대한 자질, 한국사에 대한 우수한 소양 등을 고려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지원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이 상담을 이어가 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무엇보다도 국어국문학과를 왜 희망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이제 신문 기자가 적합한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이제 독서였죠. 네네. 비교과에서 그 전공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독서, 그러니까 개독을 통해서 좀 실마리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남아 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